안녕하세요. 서구 FM 흙이랑 풀이랑 나 사이의 느림보 달팽이 송미선입니다. 알토란 같은 생명을 토실토실하게 키워내는 흙, 향긋하거나 쌉싸름하거나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떠나는 맛의 여행, 그 관계 사이에서 흥미진진한 먹거리 이야기로 부잉부잉 출발해봅니다. 요즘 무지 덥지요. 저희 집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를 하나씩 끼고 무더위랑 밀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땐 더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차라리 선풍기를 꺼버리는 밀당을 하기도 해요. 오늘 흙이랑 풀이랑 나 사이 첫 방송이니까 방송 만든 취지를 이야기해야겠죠. 달팽이는 한 달에 2번 격주로 방송을 녹음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흙이랑 풀이랑 나 사이에 들어있는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과 다양한 궁금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대문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물음을 던지면 아시는 분은 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지름길보다 울퉁불퉁한 험한 길을 걸어갈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무모한 도전도 해볼 거고요. 때로는 일부러 천천히 돌아가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작물을 키우지만 수확의 양이 그리 중요하진 않을 거고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볼 거예요. 정말 그럴까? 작물을 키우면서 실험해보는 도전도 해볼 거예요. 작물 스스로 생명력, 자생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농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먹거리의 중요성을 찾아갈 거예요. 달팽이가 궁금해하고 풀어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누게 될 거예요. 주로 토양에 관한 이야기나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 씨앗에 관한 이야기, 미래 식량 자원에 관한 토종 종자 이야기, 또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활용하는 이야기, 병충해에 관련된 작물 이야기, 그리고 천연농약 만들기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오는 피부로 느끼는 오감을 통한 자연 이야기가 생태 농사와 내 몸을 살리는 먹거리 이야기로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할게요. 흙이랑 풀이랑 나 사이에서는 게시판에 열린 창으로 활짝 열어놓을게요. 궁금한 농사 이야기나 농사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참여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 흙이랑 풀이랑 나 사이 이야기 주제는 감자입니다. 여러분, 밭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밭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한낮에 밭일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흐린 날이거나 아침 저녁으로만 잠깐씩 일하고 계신 거지요? 저는 선크림을 잘 안 발라서 마스크팩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일할 때 마스크팩을 붙이고 일하면 선크림을 바른 것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팩을 얼굴에 붙인 지 30분 정도 후 시트가 마르게 되지만 얼굴에 그대로 붙어 있어서 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모양새는 좀 웃기지만 효과는 만점이더라고요. 그럼 감자 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감자 북주기에 관한 어려움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감자 한 박스를 심었고 아주 감자가 잘 자랐는데요. 북주기 시기에 딱 어려움을 마주한 거죠. 달팽이네 밭은 진흙이면서 아주 습해요. 그래서 지렁이들이 참 많아요. 보통 호미로 한번 파면 3-4마리가 나올 정도예요. 습하고 진흙은 땅은 가뭄이 되면 돌덩어리가 된다는 걸 몰랐지 뭐예요. 땅속에 감자알이 들어 부풀어 올라왔을 때 땅이 쩍쩍 갈라져 있었지만 호미로 흙을 긁어지지 않아서 감자를 덮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감자밭이 부드러운 흙이어야 하는지, 고구마밭 역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풀과의 전쟁으로 경험했지만 내년에는 꼭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려고 해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지만 북주기 할 수 없었다면 흙을 조금
올려주던지 풀을 베어서 멀칭이라도 해서 덮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 본 초록 감자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독에 솔라닌 독을 가진 감자들을 먹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먹을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녹말을 만들기로 했어요. 감자의 솔라닌은 곤충이나 병원균,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분이므로 살균이나 살충 성분이 가지고 있어서 액비를 만들어내면 내년에 농사 지을 때 희석해서 밭에 뿌려주려고 해요. 저한테 솔라닌 독을 중화시키거나 법제할 방법에 관한 도움을 주신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게시판을 이용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저는 이번에 복지, 감자가 만들어질 때 복지라고 하는데요. 그 복지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싹이 난 감자 밑에 알감자가 달려있다고 해가지고 그 감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감자처럼 똑같이 심어보면 어떨까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보통 감자를 심을 때처럼 양분이 될 수 있게 잘라서 감자 심을 때와 같이 똑같이 심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새싹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원래 달려있던 아기 감자가 조금 자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묻어줬죠. 그런데 2달 후에도 일반 감자처럼 감자는 새 잎을 만들어 올리지 않았어요. 생태에는 다 정해진 시기가 있어서 감자는 싹이 나고 그 다음 뿌리에 복지를 만들고 복지의 잎이 무성해지면 복지의 녹말을 가득 저장해 통통한 알감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자와 함께 살아가는 까마중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감자밭에 자생으로 자란 어린 까마중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자라도록 했어요. 감자잎이 무성해지면 초식하는 무당벌레들이 감자밭에 출현하는 걸 그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감자밭 중간중간에 까마중은 그곳에서 자랄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셈이 돼요. 보통 무당벌레들은 진딧물을 잡아먹는 육식이지만 28점박이 무당벌레, 큰 28점박이 무당벌레는 가지과 식물의 잎을 갉아먹는 곤충이에요. 가지과 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가지, 감자, 까마중, 토마토 등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밭에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심어도 돼요. 이들의 꽃은 모양은 비슷한 색을 하고 있어요. 까마중 열매에는 약간의 독이 있지만 소량의 독은 약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까마중 주스를 만들어 먹었어요. 잘 익은 까마중을 튀김망 위에 으깨어 즙을 받고 설탕을 조금 넣고 얼음을 넣어 마시니 훌륭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발라 체에 받쳐 말려두었어요. 내년에 감자 심을 때 중간중간에 까마중 씨를 뿌려 놓으면 무당벌레를 유인하는 작물이 될 거예요. 28번박이 무당벌레, 큰 28점박이 무당벌레가 발생하면 그것을 먹고 자라고 있겠죠. 달팽이 감자밭에는 아직 감자를 캐지 못한 밭 일부가 있어요. 6월 달에 감자를 보통 캐는데 지금 8월이잖아요. 땅속에서 감자가 썩고 있어요. 왜 안 캐냐고요? 저도 감자를 캐고 싶지요. 달팽이 밭은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거든요. 풀들과 자생하면서 스스로 자라야 더 건강한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풀을 자주 매주 못하니 감자밭이 풀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풀동산은 발행이라는 마디마디 뻗어서 호미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잡풀이에요. 차라리 그 흙에 감자 녹말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학의 양보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게 저만의 농사 짓는 방법이라고요.
저만의 감자 활용하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피차 만들기인데요. 감피차는 그 감자의 껍질을 말해요. 주방에서 요리하고 남은 껍질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잘게 잘라서 말린 다음에 약한 불에 올려서 노릇하게 한번 덕금해 줍니다. 한 꼬집 집어서 뜨거운 물에 넣어 우려내면 구수한 감피차가 되는 거지요. 감자는 칼슘의 함량이 높아서 소금을 해독하는 데 탁월하고요. 고혈압 완화에도 좋고 또 황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초록인 감자 껍질이나 새싹은 절대로 안 돼요. 솔라닌 독이 있으니까요. 좋은 감자 껍질만 해당이 돼요. 이번에는 감자 녹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집안에 녹말을 만들게 하고 있는데요. 저 어릴 적에 동네 우물가에서 큰 항아리에 감자 썩는 냄새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어깨너머로 보기만 했던 감자 녹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다 말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그러나 밀폐가 잘 되는 통 안에 넣고 물을 자박하게 부어 놓으니 지금 한 달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밀폐 용기만 잘 쓰고 뚜껑만 안 열면 냄새는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아요. 감자 껍질을 모두 물 위에 지금 떠올라 있는 상태고요. 녹말가루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녹말을 거르는 날은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을 작업하려고 해요. 저는 녹말을 거르고 난 물을 하수구에 흘려버리지 않고 페트병에 모두 담아 놓을 거예요. 밭으로 다시 돌려줄 천연 농약 액비로 사용할 거거든요. 내년에 감자 심기 전에 희석해서 밭에 뿌려주면 예방 차원에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회오리 감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길거리에서 회오리 감자 튀긴 거 사드신 적이 있나요? 보통 하나에 3,000원 하는 거래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평소에 사 먹고 남은 닭꼬치 있잖아요. 그거를 씻어서 챙겨 놓은 거를 이용했어요. 먼저 큰 감자를 칫솔을 이용해서 잘 씻고요. 껍질째 해도 되고 벗겨서 해도 되지만 저는 벗겨서 했어요. 감자 껍질은 녹말 만들게 하는 통에 넣었거든요.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요. 감자를 길게 놓고 가운데에 막대기를 꽂아요. 이제부터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이용해서 사과 껍질을 벗기듯이 감자를 돌려주면서 살살살 잘라요. 어슷하게 뉘어서 한 5mm 정도로 슬라이스로 칼질을 시작해요. 감자 가운데 막대기가 있으므로 감자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아요. 만일 칼이 살짝 비껴나간다면 당황하지 않고 덧칼질로 해서 계속 이어가면 돼요. 감자를 조심스럽게 돌려가면서 써는 데는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해요. 칼질이 다 끝났으면 손으로 살살살 펴주면 회오리 모양의 감자가 만들어져요. 잘라진 감자는 사이를 벌려주고 기름에 튀겨내면 되는데요. 바삭하게 튀겨졌으면 재빨리 설탕을 뿌려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감자를 또 어떻게 보관하는 건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냉장고 채소칸은 안 좋대요.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되어 당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감자가 습할 경우에는 싹이 올라오니까 냉장고는 피하세요.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어두운 곳에 종이박스에 담아서 넣어 놓는 것이 좋아요. 신문지에 감자를 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고요. 보관 시 싹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사과를 1개나 2개 넣어주면 좋겠죠. 사과에서 나오는 물질 에틸렌이 감자 싹을 더디게 나오게 한대요. 와,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달팽이와 함께 흙이랑 풀이랑 나 사이 오늘 어떠셨어요? 첫 방송이라 제가 너무 많이 어설프고 매끄럽지 못한 방송이었어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리라 믿어요. 저 혼자만이 이야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야기 사연도 많이 거듭 부탁드려요.